심리를 처방합니다. 오디오북 19번째. 정서적 방치. 19번째. 연인 곁에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뭘까?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다. 아니, 곁에 있어서 더 외롭다.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에게 말하기보다는 친구나 가족을 찾게 된다. 그에게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다. 아무런 답도 응원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가 나에게 집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함께 앉아 있어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일로 가득해서 내가 끼어들 틈 하나 없는 듯하다. 우리는 다툼 한 번 하지 않는 사이좋은 연인이다. 적어도 겉보기엔 그렇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싸움을 걸려고 해도 그가 반응하지 않기에 다툼조차 없는 것이다. 가끔은 그가 필요할 때만 내게 먼저 말을 건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그에게 나라는 존재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나의 목소리는, 나의 바람은 아무리 해도 그에게 가닿을 수 없을 것만 같다. 만약 현재 애정관계에서 이런 느낌이 든다면 상대에게 정서적 방치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서적 방치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서적 방치란 무엇일까? 배우자나 연인을 정서적으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서적 방치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심리. 정서적 방치를 당할 때 느끼는 감정. 배우자나 연인의 정서적 방치란 연인이 마땅한 정서적 지지와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은 풍족하게 하지만 애정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정서적 방치는 보이지 않는 상처다. 정서적 학대가 모욕, 욕설, 무시, 원망 등의 형태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정서적 방치는 마땅히 있어야 할 무언가가 누락된 상태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오가기 마련인 애정과 관심, 응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때는 의도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여기에는 행동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즉, 상대의 말을 일부러 무시하고 대꾸하지 않는다든지 일부러 관심을 주지 않는 것도 정서적 학대다. 그러나 정서적 방치에는 상대를 상처 입히겠다는 의도가 없다. 따라서 방치하는 당사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다음은 배우자 연인에게 정서적 방치를 당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다. 거절당하는 느낌. 자신이 애정을 표현해도 상대는 냉담하기만 하다. 상대가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며 깊이 있고 솔직한 대화를 원치 않는다. 무시당하는 느낌. 상대가 자신의 요구나 필요에 무관심하다. 또는 상대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다. 불평등하다는 느낌. 자신은 이 관계에서 늘 손해만 보는 것 같다. 자신이 상대에게 쏟는 사랑과 애정의 10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하는 기분이다. 절망적인 느낌. 갈수록 더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점점 더 극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상대의 사랑을 받으려 애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마저 포기하고 우울함과 절망에 빠진다. 나중에는 온갖 극단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상대의 주의를 끈다. 자신이 형편없다는 느낌.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고 내가 충분히 잘하지 않아서 혹은 충분히 괜찮지 않아서 상대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자기 가치감이 심각하게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방치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혹은 이미 느끼고 있지만 요즘 그녀가 너무 바빠서 그렇다는 식으로 상대를 옹호하거나 상대의 냉담함을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 좁은 자신을 탓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서적 방치는 방치를 당하는 사람의 잘못이 전혀 아니다. 연인을 정서적으로 방치하는 이유. 배우자나 연인을 정서적으로 방치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정서적 방치의 원인을 알면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을 찾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하기 위해서지 정서적 방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동기 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어린 시절에 습관적 무시와 학대를 받았거나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배우자나 연인을 정서적으로 방치할 확률이 높다. 일단 성장 과정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지 못한 탓이 크다. 유아기나 아동기에 정서적 방치를 당한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제대로 아끼거나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 또 한편으로 어린 시절이 원만하지 않았던 사람은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기능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관련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사람은 비언어적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이 평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대의 신체 언어나 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 슬픈 표정을 차분한 표정으로 오해한다든가 상대가 감정이 격해진 정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식이다. 그 결과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회피 애착형으로 스트레스를 혼자 해결한다. 애착 유형에서 회피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정서적 방치를 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들은 연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감정적 위로나 응원을 하지 않고 모른 척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브루크 피니와 낸시 콜린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상대의 필요와 바람을 짐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회피 애착형인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타인에게 위로와 응원,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해결하는 편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자신처럼 혼자 해결하고 싶어 하리라 판단하고 상대의 상황을 알아도 모르는 척 아무 도움도 정서적 위로도 해주지 않는다. 똑같이 회피 애착형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듯한 상실감을 느낀다. 자기의 인격이어서 스스로 존재감을 못 느낀다. 연인이 자기의 인격인 사람은 상대가 언제나 자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억지로 안긴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상대가 잘해주는 순간조차 진짜 충족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자기의 인격인 사람이 자기애의 연장선상에서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의 연인이라니 당신은 참 대단해? 라는 식이다. 이들은 상대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고 상대가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때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자기를 충족하기 위해 배우자나 연인을 이용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힘든 해외 연수에 무조건 참가하라고 독촉하는 남편이 있다고 해보자. 겉으로는 아내를 위하는 척, 생각하는 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내가 해외 연수를 다녀와 스펙을 더 쌓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크다. 왜냐하면 아내가 능력 있어 보일수록 자신에게 더 밝은 후광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남편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아내를 언급할 때도 자기 이름, 아무개의 아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식으로 반드시 자신을 주어 자리에 놓는다. 아내조차도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 탓에 자기의 인격자를 연인으로 둔 사람은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은 오로지 상대의 자기애적 욕망을 충족해주기 위한 도구나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사회 불안증이다.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배우자나 연인을 정서적으로 방치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신시아 터크는 감정 표현이나 식별면에서 사회 불안증 환자와 일반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했다. 먼저 대학생 766명을 모집해 사회 불안 척도를 이용해 불안 수준을 측정한 후 버클리 정서 표현성 질문지로 그들의 감정 표현 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가 훨씬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마찬가지였다.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타인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긴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 탓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생겨도 요지부동으로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벅차오를지언정 겉으로는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서적 방치를 자행하는 셈이다. 도서출판 마음책방 편엠